네, 오늘 아침에 전략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님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요. 밑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흐름 벌써 3주째 접어들었거든요. 네. 투자 심리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략 세워보기 전에 시장 흐름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 말씀을 네. 드려야겠죠. 최근 시장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이건 금융위기도 아니고, 시장이 투매까지 지금 발생이 되면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원인은 이제 외국인 매도가 수급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겠죠. 외국인들은 그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정했고요. 아래쪽으로 매도 포지션을 정했고, 그럼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대국의 환율이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환경 때문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던 또 이유 중에 수급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저가 매수 또는 관망의 스탠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이 섣불리 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 관망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그 주식 펀드로 좀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신권들은 꾸준히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연기금은 시장 진입 시기를 좀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기관은 관망했고, 개인들은 투매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시장이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특징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코스닥 시장 폭락했습니다. 그제 마지막에 그 개인들의 투매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개인들의 투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투매가 좀 있었고, 그리고 자문사 위주의 매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급락을 좀 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매수세가 없었기보다는 매수세가 뒤로 물러서고 매수세 공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급락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끝나고 나서의 수급 상황을 잘 보면요, 많은 종목들이 외국인 또는 연기금 투신들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다는 것은 매수세들이 뒤로 물러선 사이에 호가 공백으로 해서 하락한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중국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죠. 또 공교롭게도 중국의 단기 신용경색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환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수했다는 부분도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 짚어본 데 이어서 어제 우리 시장 참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 부분까지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자, 이제 이 반등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거기다 덧붙여서 오늘 여러모로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할 것인가까지 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겠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원고를 쓰면서 오늘 미국 시장이 뜨고 했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제는 반등을 하면서 단기 저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보는 이유를, 현재 미국의 전략과 미국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채 매입 축소라는 예방주사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을 점차적으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충격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지난주에 좀 드렸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보다는, 위험 노출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수습별로 단계를 하는 그러한 대응이 미국의 스탠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강한 달러를 원했고, 그리고 지금은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정책들이 나오면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의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추후 전략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몰랐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또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이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말씀 좀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지난번에 양적 완화의 축소 그리고 경기 출구 전략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얻을 만한 것들은 충분히 얻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급락을 했고 중국이 급락을 했고 상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은 전략을 분명히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러한 시장이 추세적으로 급락하고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시장의 개념은 사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는 수급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어제 투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자동차,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도 강세 그렇고 보였습니다. 철강, 정유 뜬금없이 어제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봐서는 단기 저점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6월 3일에 2,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1,780포인트로 1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6월 3일 날 578포인트였는데 어제 48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7%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이나 그 외국의 전문가들 잘 보시면 시장이 위기가 와서 큰 폭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뭐 한 20% 받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 사례도 보면 그 위기의 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10% 조정을 보이거나 또 큰 위기 왔을 때는 20%, 또 아주 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 30%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17% 급락을 했다는 것은 거의 위기의, 그 중간급의 위기의 상황 정도까지 큰 폭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 큰 폭의 하락의 폭으로 계산해 볼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정말 싸다라고 해서 매수하려는 매수의 심리가 좀 작용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때, 이제 단기 저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단기 저점 이후에 반등을 주겠죠. 그 반등의 힘에 따라서 급이 얼마나 높게 반등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초에 6월 3일서부터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약간, 반등을 하는 시도를 옆으로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거래소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1,900포인트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잡고 최초에 급락했던 시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점까지 1차 목표로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등 시기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반등 시기는 네. 뭐 어제를 저점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점으로 해서 오늘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지만 예. 또 뭐 전가 후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저점을 좀 형성하면서 시장은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글로벌 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폭락으로 참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더 떨어지진 않겠지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진 분들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 딱 어찌 보면 매수하기 적정하다, 매력적이다 하지만 현금 보유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 뭐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꾸며볼까요? 예, 제가 현직에 네. 있는 점장으로서 저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질문에 이 대답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예. 여러분께 드려야 되는데 앞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짧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위험이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현금 확보를 쉽게 못했고, 왜냐하면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에 다 사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을 잘 팔지 못하고 있었고 현금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 기존에 이미 빨리 들어간 부분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다는 것은 이미 얘기해봤자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미국 스탠스를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향후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딱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미 손실이 커서 매도하지 못하고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제 매도 타임은 놓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 키포인트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급격하게 올라서 회복할 수 있는 종목,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들고 있어야겠죠. 내 종목이 많이 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 종목으로 몰아가서 그 종목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서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관건이죠. 그 관건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실적이거든요. 실적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요번에 아주 특징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연기금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중소형주 좋다고 했었던 중소형주 안판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절매가 나오거나 위험관리 매도가 나왔을 텐데 매도하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종목이 내려오는데도 계속 들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는 종목이 있습니다. 왜냐?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종목이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돼도 곧바로 원위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그 종목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이 한 네 종목, 다섯 종목이 있다. 그러면 두세 종목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시장 안정화를 기다려야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관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목별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을 가려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